안녕하세요. 풍성함산연구소 어유혜연 유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떠남 그리고 보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자라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혼전 상담, 결혼 코치, 결혼 준비 상담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모님과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어려워하는 커플들을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떠나보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기를 원해요. 삶 자체가 사실은 떠남이죠. 아이를 저희가 쭉 나면서 보면서,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인생은 떠남이구나, 또는 인생은 분립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볼까요? 생명생원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죠. 그게 바로 엄마와 분리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유치원을 갈 때도 부모하고 떨어져야 되고, 또 나가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적인 분립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분립이 때로는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독립적이고 좀 독립적인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좀 보호하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으로 보호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점점 과보호, 과지원이 돼서 이게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는 시점까지, 아니면 결혼 후에도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놓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의 과정으로 대학을 잘 마치게 하려고 부모님들의, 특히나 엄마의 지원이 엄청나답니다. 꼭 그건 한국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헬리콥터 맘, 즉 헬리콥터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가 집에서 필요할 때마다 헬리콥터를 타고 대학에 가서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가 해야 될 일까지도.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독립이 안 되는 거죠. 진짜 헬리콥터 타고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드레스를 뭘 입어야 하나, 신혼집을 어디를 해야 하나, 신혼 가구마 그릇까지도 다 참견 아닌 참견이 되어서 이게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잘 보내고 또 잘 떠나나.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부모된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잘 보내야 할까라는 것을 좀 포커스를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할게요. 정말 건강한 분립이 있어야만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분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분립은 좋은 분가로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이 분가는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저희 분가하고 싶어요 해서 이사를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녀와 부모랑 함께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따로 나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분가거든요. 원래 그게 분가였죠. 네, 원래 사실은 그게 분가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사실은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닌데, 저희도 사실 결혼해서 한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저희 시아버님과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서 저희 집에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함께 사셨는데, 어떤 때는 많은 분들 그래요.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 속에서는 내가 이 가정의 호주이고 아버지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도 은연중에 어떤 행동이나 관계를 만들어가고 살아갈 때에 이게 분립이 잘 안 되는 제 생각 속에서도 어떤 때는 어떤 행동, 말한 거에서 이게 아버지가 여전히 이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경우를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게 자녀가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부모와 자녀 어떤 이렇게 보통 말하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평 관계가 되어서 부모와 자녀 이 관계보다는
가정과 가정이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더 우선순위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내가 내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가정의 관계는 이제 가정과 가정의 관계가 되고, 부모님의 가정에서의 호주는 아버지, 나의 가정에서의 머리는 호주는 내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긴 하지만 사실은 아버님은 혼자시지만 아버님은 아버님 가정이 있으신 거고 저희는 저희 가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 집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이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가정을 세우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결혼을 하고 그랬을 때 요즘은 뭐 젊은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준비를 다 해서 뭐 전세를 얻고 이렇게 준비를 다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모님에게 재정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받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이제 이게 분립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 재정적인 또는 지원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많은 부모님들이 어떤 면에서 그들의 삶에 약간의 권리를 보장받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고 많은 삶을 도와서 자녀의 가정을 이루게 많은 것을 후원했을지라도 부모가 그들의 삶에 무슨 권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예를 들어보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 저희도 사실 큰딸이 결혼을 해서 벌써 5년 차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나와보니까 이제 모든 집들이 열쇠 아니고 비밀번호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의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친정 얘기도 있고 이제 시부모님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시부모님들이나 친정 부모님들께서는 이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비밀번호를 알게 되거나 알려줬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띠띠띠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근데 혹시나 마음속에 이 전셋집 내가 전세 자금을 내가 90% 해줬어 라는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사실은 그 장소는 새로 이루어진 그 가정이 세워져 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가정이거든요. 다른 가정에 띡띡띡 눌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마음에 두고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 좀 더 건강한 가정 대 가정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결정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부모님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과 며느리 또는 딸과 사위에게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집행해야 될 자율권이 주어진다는 것.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길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의견, 좋은 제안을 줄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자녀들이 할 수 있게 꼭 자율권을 주어야 된다는 것. 아니요, 여기서 말을 바꿀게요. 자율권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자녀를 손주를 기르는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좀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수할 수 있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사실은 어린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니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정말 굉장히 큰 실수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너무 많이 깊숙하게 관여하거나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래서 혹시나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떠나보내는 거. 그래서 실수해서 거기서 또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막는 것이 꼭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사실 아니거든요. 결혼하고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또 같이 기억해야 될 한 부분이 뭐냐면 관계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 또는 동양 문화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도 여전히 자식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의 삶 속에 끊임없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 우선순위에 변화가 온다라는 것. 이게요, 자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의 우선순위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전히 내가 아버지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어른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못하냐는 이러한 잘못된 우선순위,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부모님의 가정, 그 다음에 자녀의 가정은 그 안에서 이 부부가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최우선순위인 것처럼 자녀의 부부의 그 관계도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과 가정으로 만났을 때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식을 정말 이렇게 예쁘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떠나보낸 입장은 섭섭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은 배신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감정을 처리함도 나이든 이제 자식을 결혼시키는 나이든 부모의 어떤 그런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아빠와 엄마로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떠나보낼 때에 두 분이 앉아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를 보는 관점도 바꿔야 되겠고 계속적으로 서로가 이제는 저 아이들이 본인들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우리 노력합시다. 너무 많은 거 간섭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에 내가 너무 간섭하면 아내가 너무 간섭하면 남편이 좀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선 사실은 허전한 거는 뭐 없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전함을 어떻게 잘 처리하면서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노후 준비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될 때 정말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분립으로 시작되고요. 끝임 없이 죽을 때까지 분립으로 마무리합니다. 건강한 분립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멋지게 떠나보낼 것이냐도 자녀의 분립에 큰 힘이 됩니다. 자녀의 행복한 결혼의 삶을 위해서 부모는 멋진 떠나보냄을 하셔야 되고 자녀 스스로도 멋진 잘 떠날 수 있게 준비가 그렇죠. 잘 돼 있을 때 부모님이 또 안심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두 가정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분명히 넘어지고 실수할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서로의 바른 방법으로 분립해 가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공생해야 되는 시간이 옛날같이 20년, 30년에서 끝나지 않고 40년, 50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의도성을 갖고 이 부모님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이 건강하게 서로를 밀어주고 또 세워주고 하면서 긴 시간을 지날 때에 그 안에서 또 자라나는 손주들이 또 손주들의 자녀,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세 가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정이 또 다시 건강하게 서로를 지원하고 밀어주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정말 보기에 좋았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떠나감이 더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부모님들도 나이 드신 부모님들 독립화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든 부모의 자녀들이 또 그런 부모를 돕는 정말 멋있는 공생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떠남과 또 떠나보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항상 의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하나 행동을 할 적에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의도성을 갖고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장성한 자녀들과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자녀들과도 건강하고 더 풍성한 그런 관계를 지니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